우리 앞에 야구 취재 51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이제 야구 시작해요. 예. WBC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팀도 이제 마지막 연습 경기 오키나와 갔다가 오사카로 옮겨서 한신, 오릭스 만나서 마지막 최종 점검 치렀고요. 이제 본격적인 예선 1라운드 경기 치르게 될 텐데 일정 잠깐 소개해드리면 5일 저녁에 체코와 경기 있고요. 하루 쉬고 7일 저녁에 일본 그리고 8일 일요일 날 낮 경기로 덴마크와 경기를 치르고 9일 저녁에 호주와 경기 치릅니다. 일정이 좀 좋지는 않아요. 7일 일본전 저녁 경기 다음에 8일 바로 낮 경기 12시 경기니까 이 부분을 잘 이제 운영을 해가는 묘수가 필요한데 일단 2라운드 진출이 목표고 오늘은 WBC 대표팀 전력도 따져보고 1라운드 프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야구 팬들 가장 관심 가는 건 베일에 쌓여 있긴 하지만 과연 일본전, 대만전 선발이 누가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야구라는 종목에서 선발 투수 비중은 정말 막대하죠. 그렇죠. 사실 국제대회에서는 저희 미디어들도 접근하는 법이 조금 다르긴 해요. 약간 이제 기자들도 좀 도와주죠. 맞습니다. 막는 거, 이제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만전 선발 누구일지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은 가장 궁금해할 사람들은 대만 대표팀 관계자, 그렇죠. 대만 대표팀 감독, 일본 대표팀 관계자 또는 대만 언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일본전에 또는 대만전에 어떤 선발을 쓰고 어떻게 투수 운영을 할지 사실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고 힌트는 지금 좀 밖으로 드러나 있지만 뭐 연습 경기 치르면서 순서를 보면 조금 나오기는 할 그러나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그 대표팀 준비 과정에서 유지영 감독하고 통화도 하고 대표팀 관계자들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느끼기로는 그 일본전은 유현진, 대만전은 곽빈 선수를 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문동주, 원태인이라는 확실한 선발 카드를 저희가 잃었어요. 그렇죠. 빠졌습니다. 이렇게 뭐 경우의 수가 줄었고 사실은 그렇게 구체화시켜 놓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저 2일하고 3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한신 오릭스와 연이어 평가전을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전략적인 또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2일, 3일 다음에 5일, 7, 8, 9 경기잖아요. 일단 2일, 3일 던진 투수들은 5일은 좀 아닐 것 같고 맞습니다. 여기 던진 선수들이 일정상으로는 7, 8일 날 나오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하나의 힌트가 될 거죠. 2, 3일 날 안 보인 투수가 일단 5일 체코전에 나올 거 보면 돼요. 이건 상식적인 거고요. 그렇죠. 2일 한신전 선발이 곽빈. 그렇습니다. 닷셋이고 사실은 8일 대만전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대만전의 선발은 곽빈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중간 게트로 유현진 선수가 2이닝을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잘 던졌어요. 이것을 보면은 그 곽빈 선수와 유현진 선수가 모두 대만전에 투입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1+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계산이 들고 대만 입장에서는 우투수 곽빈하고 좌투수 유현진 선수 그리고 유형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싸우는 방법이요. 곽빈은 힘으로 승부하고 유현진은 정말 기교로 승부하니까. 준비 과정에서 좀 복잡하겠다. 그건 굉장히 우리가 좋은 숙제를 준 거죠. 어차피 뭐 닥치면 알게 되긴 하겠지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줄 필요는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곽빈 선수 이제 한신전에서 2이닝만 던지고 내려왔는데 손톱이 살짝 깨지긴 했대요. 근데 그게 좀 변수일 것 같은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3일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오릭스전에 오릭스와의 경기. 데인 더닝 선수 나왔어요. 잘 던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로테이션 보면서는 그 더닝 선수는 그 7일 일본 그리고 8일 대만 이후에 9일 호주전 선발이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닷새시고 또 로테이션상 일정도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호주전은 선발 투수가 굉장히 좀 긴 이닝을 끌어줘야 될 수도 있고요. 일본 대만전에서 마운드를 어떻게 소비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데인 더닝 선수가 생각 이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3이닝을 던지면서 슬슬 맞춰 잡는데 37개로 오릭스 타선을 막았습니다. 그 우타자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싱커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닝 선수를 좀 일찍 만났으면 대만전에 쓰고 싶은 욕심도 들 수 있었겠다 싶은데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은 조금은 열려 있는 거죠. 일정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 쓸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대만전에 맞춰놓고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과거 대표팀 시절 때 가면
정말로 선발을 잘 공개를 안 하거든요. 예, 예. 사실은 알려졌다 하더라도 예. 일부러 기사도 좀 안 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만전 하기도 선발 하는데. 누구 다 단독 쓰는 거는 한국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또 조금 이렇게 좀 눈총을 맞을 수 있죠. 예. 아니 뭐 체코전 정도는 첫 경기니까 뭐 이제 일찍 좀 발표할 수도 있지만 예, 맞습니다. 굳이 일본 대만전 누구다라고 미리 밝힐 필요는 당연히 예, 없고요. 그러니까 오피셜로 미리 감독이 그 알리기 전에 이거 사실 뭐 이런 거 같다고 쓸 수는 있겠죠. 유력이나 그러나 이제 그건 조금 이게 조금 바보 같은 짓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예전에 국가대표나 경기 때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대만 갔었는데 그때 류현진 아버지가 네. 저한테 현진이가 선발이에요 그랬는데 기사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그럼 알고만 있어야 되고 그냥 임금님은 그냥 당락인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장에 스포츠 경향신문 스포츠부에 예. 심진용 기자 가 있잖아요. 예. 심진용 기자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나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취재 중인데요. 네. 그 대표팀 취재라는 현장 우리 이제 국내 기자들도 뭐 지금 말씀드린 비슷한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유지영 감독 그리고 대표팀 관계자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질문도 사실 기사를 쓰고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 하지만 적정선에서 하고 네네네네. 그 풀이도 그 수위 조절을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요즘에 AI 예. 번역이 잘 돼서 한국 예. 기사 쓰면 상대도 다 알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아마 돌려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현지 취재하는 뭐 일본 기자들도 그렇고 네. 뭐 MLB.com에서도 지금 뭐 그렇죠, WBC 대회니까 취재 네네네. 중인데 역시 한국 선수 중 대표팀 스타급 그 플레이어들한테 관심이 많다고 하고요. 공식 인터뷰에서도 유현진 선수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유현진 선수를 어떻게 쓸 예, 것인가. 예, 이런 거. 유현진 선수가 대표팀에 어떤 의미인가 해서 음. 뭐 유지영 감독한테 질문 던지고 아마 유지영 감독 준비 안 된 질문이었을 때 어떻게 답했을지 제가 현장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그 저희가 투수를 고민하는 것, 투수 예. 궁금해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WBC 대회 특성상 예. 이게 이제 선수 보호 규정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투구수 제한도 있고 예. 쉬어야 되는 조건도 있고 예. 잠깐 설명드리자면 1라운드 대회 때는 어떤 투수든 마운드에 올라오면 65개 이상을 던질 수 없습니다. 네, 무조건 교체를 맞습니다. 해야 되고요. 50개 이상 던지면 4일 휴식을 해야 되고 예. 30개에서 49개까지면 예.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연투를 하게 되면 하루를 또 쉬어야 되거든요. 다음 예, 날 반드시 쉬어야 맞습니다. 되니까 여기에 한번 교체를 하면 세 타자를 무조건 상대해야 되는 요거는 예. 선수 보호 규정은 아니고 메이저리그 규정이니까 예. 이런 KBO 리그랑 다른 복잡한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걸 잘 지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일정상 5일 경기하고 6일 하루 쉬고 7, 8, 9를 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7, 8일 날 중요한 선수를 연투를 시키면 예. 몇 개를 던졌든지 간에 9일 날 호주전에 못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예. 조건이에요. 이렇게 특별 규정 WBC만의 룰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세 타자 의무적으로 이제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메이저리그 규정이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변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부처에서 못 바꾸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서 바꾸고 싶은데 최소한 세 원포인트라는 타자는. 걸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관련해서 취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현 기자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는데 예. 아무래도 한국 야구 특성상 원포인트를 쓰기가 되게 용이한 조건이잖아요. 예, 필요할 그렇죠. 때 일종의 스페셜리스트를 기용했다가 빼는 요런 걸 잘 쓰게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팀의 불펜이 역력하다 하더라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지난 대회 때도 이제 2023년 WBC 때도 이게 4대2로 앞서던 호주전에서 소영준 선수가 올라왔다가 예. 묘하게 꼬이면서 교체 네. 못하고 결국 홈런 맞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번 대회 때도 불펜 쪽에서 삐끗하면 좀 요 규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야구 관계자가 귀띔을 해줬는데 자기는 김태균 선수가 조금 걱정된다. 두산 마무리 김태균. 네, 예. 김태균 선수가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예. 오브라이언 선수 빠지면서 이게 첫 타자가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는 장면이 좀 자주 나왔다. 예. 시즌 중에도 특히 지난 시즌에 그리고 김태균 선수가 좋은 공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아직은 짧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안 풀릴 때 이 베테랑 선수들은 그럼 이렇게 던져야지 뭐 다른 구종을 섞어가면서 제구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이어서 자칫 잘못 등판했다가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신과의 경기에서도 사실 수비 도움이 아니었으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고 오릭스와의 경기에서도 불펜 투수들이 올라와서 스트라이크 좀 좁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것 예. 때문에 좀 그 고전하는 장면들이 예. 많이 나왔거든요. 예. 지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김태균 선수가 9이닝당 볼넷이 4.21개. 예. 그리고 굉장히 좋은 공을 가졌지만 KT 마무리 박영현 선수도 커리어 내내 9이닝당 볼넷이 2점 몇 개였는데 예. 지난 시즌에 4.44개로 확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거는 재운안주죠. 맞아요. 예, 올라간 다음에 그거를 또 통제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예. ABS 존과 조금 사람 존이 예. 다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마음, 심적으로 예. 하고 흔들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장면이 저 한신하고 평가전에서 곽빈 선수가 네. 1이닝 1회를 공 11개로 진짜 깔끔하게 막았는데 맞아요. 2회 들어 잡힐 듯한 스트라이크 같은 공을 안 잡아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해요. 2이닝 3안타 1볼에 3실점을 했는데 네. 2회에 모두 이제 실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TV 중계를 보면서 네. 스트라이크다 싶은 공일 그 주심이 콜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어느 순간 그 KBO 리그 ABS 존에 익숙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ABS 존이면 거의 그 스트라이크 콜을 해야 되는 공을 안 잡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두고 제가 그 김성근 감독님 일본 야구도 정통하시잖아요. 네네네.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한국 타자들이 주심 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자들도 투수들도. 예, 아, 왜냐하면 콜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KBO 리그. 물론 한신전. 근데 뭐 사람 심판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중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동원 포수도 이게 한국 경기 때와 달리, 그러니까 코리아 KBO 리그 때와 달리 이렇게 프레임 유치 열심히 예, 하더라고요. 예. 딱 잡아서 안으로 집어넣고. 미트질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담으로 네. 그 불꽃야구 선수 이대호 지금 SBS 해설위원으로 중계 하고 있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순철 위원이랑 또 그 박용택도 선수죠. 불꽃야구에서 불꽃야구 선수. KBS에서 이제 해설위원으로 이대영 위원하고 같이 하던데요. 맞아요. 예. 그 MBC가 또 있고요. 근데 그 김성훈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대호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일본으로 출국 전에 좀 굉장히 일정이 빠듯했는데도 그 불꽃야구 훈련을 풀로 소화하고 왔대요. 생활도 막 담장으로 막 넘긴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는 뭐 어쨌든 제자들이 지금 해설위원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불꽃야구 선수들이자 네, 제자들이. 네. 어느 채널을 볼까 좀 뭐 제가 좀 여쭤보진 않았지만 SBS를 보지 않을까. 예. 그 느낌으로는. 훈련을 열심히 했으니까. 예. 훈련 열심히 한 이대호 해설위원의 해설을 보지 않을까. 이대호를 높이 평가하는 지금 흐름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를 하면 지금 아무래도 커리어가 아주 깊지 않은 비교적 젊은 불펜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사람 존이라든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존에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맞습니다. 베테랑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야, 베테랑이 그래서 베테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들더라고요. 물론 9위만 놓고 보면은 떨어지죠. 그렇죠. 네네. 뭐 한신전에서 여러분도 같이 보셨지만 노경훈 선수 중간에 올라와서 정말 가볍게 막더라고요. 쉽게 던져요. 1이닝 3자범퇴인데 그 얼마나 컨택이 좋습니까? 일본 타자들이. 그렇죠. 예, 근데 가볍게 맞춰잡고 유현진 선수도 올라와서 5타자 연속 그 범타로 잡고 뭐 히트 하나 맞았지만 2이닝 1안타 무실점. 가볍게 이닝을 하나씩 뭐 그냥 하나 잡아가더라고요. 이거는 역시 베테랑 선수들이 올라가서 주심의 존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존을 활용하고 이게 역시 뛰어나구나. 야구가 역시 힘 갖고만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 다시 들어요. 류현진 선수가 ABS가 좀 미울 것 같아요. 예. 사람 심판 때는 저렇게 잘 던지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의 가치가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어깨 증폭될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구 관계자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주영 감독도 노경훈과 유현진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키가 될 거다. 맞습니다. 가장 위기 상황이라든가 가장 흐름을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베테랑들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실전 들어가면서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운드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공격력을 살펴봐야 되는데 마운드는 여전히 좀 불안한 구석들이 조금 눈에 띄는데 공격은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타격감도 좋고 특히 2일 한신과의 연습 경기 이어서 3일 오릭스와의 경기에서 뻥뻥 홈런 때린 김도영 선수.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유지용 감독하고 제가 준비 과정에서 통화를 하면서 라인업을 어떻게 쓸까 대표 선수들 모두 다 잘하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들어보면은 일단은 한국계 선수들이 합류하기 전입니다. 네. 그때 이제 시점으로는 그 두 선수를 어쨌든 모두 선발 라인업에 넣고 그거를 플랜 A 1옵션을 두고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계 선수는 그러니까 저마이 존스와 셰이 위트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첫날 한신전에 뭐 두 선수 이제 컨디션 파악하는
그것도 필요했지만 위트컴 유격수 나왔고요. 그렇죠. 저마이 존스는 자익수로 선발 네. 출전했죠. 근데 3루수로 김도영 선수가 나오고 유격수로 김주원 선수가 벤치에 있다가 네네네. 후에 이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근데 두 선수가 근데 감각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는 거 아닌가. 늦구나 해서 이게 유지영 감독하고 벤치에서 고민이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두 경기 치르고 특히 오리시전 거치면서 위트컴 선수가 홈런도 치고 그런 걱정은 덜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트컴 선수는 확실히 좌완에 강하더라고요. 예. 홈런도 좌완 투수 상대로 뽑아냈고. 네, 그리고 유지영 감독 그 갖고 있는 뭐 노트북하고 뭐 위트컴 선수도 있고 존스 선수 이제 타격 장면도 있는데 네. 위트컴 선수가 아주 거의 진짜 무시무시하게 돌리는 게 있어요. 한신전에 비해서는 오릭스전이 조금 나아졌고 예. 이게 패스트볼 타이밍이 조금 늦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장면을 네. 보여주면 중요한 거는 예. 이제 5일 체코전이라 이제 그 뒷경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맞춰진다면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어떻게 그 경기별로 선발 라인업을 쓸 것인가 했는데 사실 구성원 중에 무조건 들어가는 카드는 저는 이종호 선수와 김도영 선수 그렇죠. 두 선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어떤 조합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영 감독이 당초에 그 선수들의 컨디션, 페이스, 감각, 몸 상태 그리고 상대 투수와의 매치업들은 감안해서 네네. 굉장히 유연하게 쓰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 같고요. 3일 오릭스전 오늘이죠. 네. 오릭스전에서 쓴 그 라인업이 거의 베스트 나인 아닐까. 그렇게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일단 1번 김도영, 그렇죠. 2번 저마이 존스, 3번 이정우는 확정인 것 같습니다. 4번 안현민도 거기까지 쭉 위에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현민도 유력한데요. 네. 조금 그 부분에서는 좌우 투수에 따라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숙점 보면 4번 안현민, 5번 문보경 그리고 위트컴 선수가 그 전날 한신전에는 4번으로 나왔다가 맞아요. 6번으로 이제 밀렸고요. 3루수견 6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혜성, 박동원, 김주원이 7, 8, 9. 그렇죠. 여기 하이 타선을 좀 해서 포진했죠. 위트컴 선수가 3루수로 나온다면 김도영 선수 지타. 예, 이렇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벤치에 노시안 선수, 네. 구자욱 선수 그리고 뭐 문현빈 선수 등 넣을 수 있는 카드는 많고요. 좌우 대탁감들이 있으니까요. 노시안 선수가 1-3루, 문보경 선수 1-3루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경기 상황별로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 선발이 좌완이냐 우완이냐에 따라서 노시안 문보경을 이제 번갈아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상대 투수에 대한 어떤 대응 카드로서의 다양성은 상당히 갖춘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 좀 듭니다. 그리고 궁금해지는 거 하나 이제 일단 목표가 2라운드 진출이잖아요. 예. 그러면 3승을 거둬야 되고 3승의 상대는 체코, 대만, 호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일본까지 이기면 더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 2차전 경기인 일본과의 경기를 어떻게 치르냐. 게다가 3연전 중에 첫 번째 경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되게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무조건 버리고 가기도 좀 어렵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뭐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궁금합니다. 이 질문, 이 주제를 갖고 네. 전문가들도 좀 이렇게 보니까 막 서로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이제 SBS 해설위원이 이순철 위원하고 이대호 위원 생각이 다른데 네네. 이대호 위원은 조금 적고 가야 된다. 대만전에 올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고. 냉정하게. 예, 이순철 실용적으로. 위원은 그래도 정말 싸울 수 있는 선발 카드를 넣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붙어봐야 된다. 일본하고도. 이런 생각을 좀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물리적으로 선발 카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원태인 문동주 선수. 문동주 선수 빠진 게 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면 깜짝 카드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LG 자완 그 손주영 선수, 예, 또는 그 우완으로 지난해 12월 그 대표팀 평가전에서 호투했던 정우주 선수. 맞아요. 네. 예, 한번 그 내보는 것도 좋은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예, 대표팀이 어쨌든 지금 그 체코전부터 그 4경기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대회 규정이 좀 굉장히 유별나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투수 제한도 있고 맞춰서 하니까. 예, 마운드에 구멍을 안 내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는 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오릭스전에서도 투수를 딱 그 6명 쓰기로 하고요. 네네. 혹시나 6명이 넘어가면은 네. 일본 독립 투수를 빌려가지고 넣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너무 체력 그 소모가 클 경우에는
체코전 이후에 저희가 그 카드 쓰는데 조금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경기 막판에 이제 독립리그 투수가 올라와서 이제 경기 뒷부분을 이제 막아줬으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 경기고 투수력을 소모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잘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체코전에서도 어쨌든 50개 넘지 않는 투구수를 가지고 잘 버티면서 한 경기를 치르고 하루 쉬고 3연전을 이제 풀전력으로 붙을 수 있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전이 조심스러워지는 게 일본전이 해볼만 해서 세게 붙어서 투수를 넣으면 대만전도 또 계속 붙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칫 일본 대만전에 둘 다 등판한 투수가 생기면 호주전에 그 선수가 못 나오는 거잖아요. 연투 규정에 막혀서. 호주전이 만만치 않거든요. 조심해야죠. 예,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일본 대만전 잘 치르고 호주전에 발목 잡혀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 운영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호주전에서 4대1로 앞서고 있다가 7회에 역전당한 그 아픈 기억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말씀드린 대로 체코전에 50개 이하로 던지는 투수들이 다 나와서 하루만 쉬고 그다음에 일본전부터는 이제 전 투수들이 다 등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고 뭐 일본전 대만전까지 이겨서 3승으로 2라운드 진출을 확정 짓는다면 뭐 더 올라였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운드 운영 지금 유지영 감독과 김광석 투수 코치가 굉장히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마운드 이렇게 살펴봤고 공격적인 측면을 조금 들어가 보자면 메이저리그에는 이제 피치 클락 규정이 있고 이게 WBC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견제 제한도 생겨요. 그러니까 투구판 이탈을 2번까지밖에 못합니다. 세 번째면 바로 보크예요. 이런 거 고려되기 때문에 한국 야구 특유의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도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박혜민, 이정우, 김혜성의 김도용 선수도 굉장히 발이 빠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는 뭐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전력 노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지원 감독 스타일로 봐서는 승부처에 그런 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준비는 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그 도쿄돔에서 열린 대표팀 평가전에서 맞아요. 두 번째 경기였죠. 그래서 그 소위 1-3루에서 더블 스틸로 득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일본 대표팀 허용했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발 카드가 아니더라도 박혜민 선수나 신민재 같은 그런 상황에 쓸 수 있는 저기 또 비밀 멤버들이 있죠. 예, 거기 그리고 오리스전 오늘 보니까 저마이 존스가 맞아요.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다음에 그 투수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2루를 훔치더라고요. 거의 송구도 못할 수준의 빠른 스타트를 끊었더라고요. 유지영 감독이 뭐 홈런을 친 것보다 더 기쁜 표정으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독이 이렇게 큰 하트를 그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손가락 하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머리 하트를. 그러니까 한국계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좀 높이 평가했던 것 같고 굉장히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격력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진 것 같아요. 뭐 김도영 선수, 안현민 선수가 계속 홈런 때려주고 있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점수를 안 주기 위한 수비 포지션 봐야 되는데 지금 위트컴이 유격수 나왔다가 3루수 가기도 했고 김전 선수 유격수 나가고 2루수 자리에 이제 김혜선 선수가 빠지면 이제 신민 선수가 들어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시환 선수가 굉장히 3루와 1루에서 다 호수비를 보여줬어요. 수비 포지션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시환 선수가 지금 그 한신전에서는 그 3루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수비를 했고 오릭스전에서는 또 1루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프로야구에서 뛰던 이미지랑은 좀 다른 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수비 쪽에서도 굉장히 좀 뭐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구멍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주원 선수가 뭐 오릭스전에서 조금 뭐 송구 실책도 있어. 한신전에서 좀 그 뭔가 말씀하셨듯이 바운드를 좀 못 맞추게 됐는데 지난해 도쿄돔에서 열릴 때 뭐 주전으로 뛰었던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인조잔디잖아요. 뭐 그라운드 적응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2루수 김혜성 선수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 1-3루에 문보경, 노시환 등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3루수 위트컴 선수도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특히 한신전 9회에 뭔가 그 1루와 2루 사이에서 주자를 런다운 플레이를 하다가 홈에 잡잖아요. 이건 약속된 플레이일 수도 있고 선수들의 센스인데 그런 게 좀 굴러가는 걸 봐서는 선수들 내부의
뭔가 그 움직임이 대표팀 같지 않고 단일팀처럼 맞아요. 잘 굴러가고 있던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 대표팀의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주영 감독이 워낙에 수비 전문가니까 예. 그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할 예. 텐데 조성원 해설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예. 만약에 지금 전력으로 베스트 수비만 따지면 그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위트컴은 유격수보다는 3루 쪽이 좀 나을 것 같고 유격수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거친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성환 위원이 보기에는 유격수는 김주원, 3루수 위트컴, 김동현 워낙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지명타자로 두고 타격감을 살리는 쪽이 좋겠다. 뭐 노시원 일상도 다 되는 것 같고 예. 이런 차원에서 수비력을 따지면 게다가 도쿄돔에서 경기 치르잖아요. 예, 예, 인주리 안 되고 예. 그러면 그 정도 이게 안정적인 바운드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야 수비는 뭐 크게 뒤질 건 없다. 예, 예.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유진영 감독이 생각하는 플랜 A에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예. 이루수도 예. 신민재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민재 선수가 나은데 예. 공격은 워낙 김혜성 선수가 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김혜성 선수를 이제 먼저 쓰지 않을까. 네네네.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대표팀 경기인데 한국계 선수들도 아마 가서 만나고 소통하고 이제 데려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벤치 안청이네요. 네, 그런 사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선수 내부에서 주장이 이정호 선수인데 코칭 스태프 통해서 원팀을 만드는 좀 뭔가 이제 방향성을 하고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연습 경기 때 보여주는 세리머니 동작은 되게 의미 예.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 뭐 전용기 세리머니. 전용기 타고 미국 가자, 마이애미 뭐, 가자. 예, 이런 네. 얘기죠. 예. 그런 면에서 팀 빌딩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KBO 리그 팬들 입장에서는 WBC 대표팀이 리그로 돌아왔을 때에 대한 컨디션 궁금증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너무 일찍 끌어올려서 좀 정규 시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 관련해서 야구 관계자들 물어봤더니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수들이 조금 일찍 끌어올렸으니까 중후반에 좀 관리를 해줄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불펜 투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예, 젊은 투수들이 이런 큰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집중과 긴장감을 넘치는 그리고 주목을 받는 경기에서 한번 던진 경험? 배심이 생기죠. 그럴 때 성장하는 무슨 잘 못하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예. 거기서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자신감 예. 이런 것들이 리그 돌아와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맞습니다. 이 2006년 WBC,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WBC에서도 네. 뭐 김강현, 유현진 그리고 뭐 오승환 같은 그때 당시에 젊은 선수들이 국제대회 다녀와서 성공적인 그 성과를 낸 다음에 국내 무대에서 그 보이는 아우라가 또 달랐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째서 뭐 한 계단 그냥 급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번 대표팀 저는 라인업이 너무 기대가 되고 좀 재밌어요. 특히 공격 쪽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표팀 타선하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승엽 네. 그리고 뭐 이종범 선수야 뭐 당연히 그 전부터 있었지만 네. 그리고 이병규, 박재홍 같은 선수를 먼저 떠올렸거든요. 국제용이라고 불렸죠. 예, 사례를.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뭐 이대호, 김현수, 뭐 김태균, 뭐 정근우 이런 선수들이 이제 2006년 이후 전성기를 리드했었고요. 이 선수들이 굉장히 롱런했어요. 맞습니다. 82년생들이 진짜 오래 했죠. 예. 네. 그 다음 세대가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김도영 선수, 그리고 안현민 선수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뭔가 그 탄생을 알리는 출발점인 것 같고 저는 김도영 선수, 안현민 선수가 이제 이정우 선수 합류하기 전에는 뭐 앞 타선에서 이제 막 움직였는데 뭐 진짜 안현민 선수의 안하고 김도영 선수의 도가 결합이 돼서 아주 안도하게 맞는다. 네? 안도의 타선이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 선수들은 정말 천재성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지금 뭐 메이저리그 출신 어느 팀 그 뭐 베네수엘라나 미국이나 뭐 일본 물론이고 어느 팀과 만나도 기죽지 않고 네네네. 경기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기대가 됩니다. 홈런이 되더라도 타구의 스피드가 다르더라고요. 예, 달라요. 김도영 안현민. 예, 그러니까 안현민 선수도 타구가 안타가 진짜 외국인 선수 메이저리그 타구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안현민 선수 오릭스전에서도 경기 후반에 빵 때려서 넘기는데 그냥 맞자마자 홈런이더라고요. 예,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저는 예. 안도 대신에 약간 AK를 좀 밀고 있었는데. 예, 안도로 하세요. 안도로. 안현민, 김도영. 예, 예. 어쨌든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제 연습 경기 치르면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예. 어. 그리고 뭐 대표팀 타선에 대해서. 맞습니다. 한신전 그리고 뭐 오릭스전에서 뭐 첫 경기는 비겼고 두 번째 경기는 이겼잖아요. 네네네. 예. 그것도 저는 뭐 결과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공격력이 약간 올라가는 모습도 예, 보이고. 네, 일본 프로야구 팀이 뭐 만만치 않죠. 그리고
그 전날이죠. 그 오릭스랑 일본 대표팀이 이제 그 연습 경기를 네네네. 했는데 일본 대표팀이 좀 졌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기분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예. 기세 잘 이어가서 WBC 모처럼 만에 예, 예. 좋은 결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최강올패는 앞으로도 대표팀 소식은 물론 캠프에서 벌어지는 소식들 다 묶어서 여러분께 재미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BC 끝나면 바로 또 시범 경기 시작되니까요. 예. 여러분 야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